예전의 삶에는 제가 없었어요. 아이한테 사춘기가 극심하게 찾아오면서 딸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머무니까 집에 걸려있는 교복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집에 있으니까 문 닫힌 방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계속 매몰돼가지고 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완전히 밖으로 내팽개쳐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뭐 한다고? 엄마는 직장 다녀본 적도 없잖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뭘 그래. 그게 무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힘이 전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컨텐츠로 만드는 크리에이터 59세 유지윤입니다. 친구들이 다 저한테 말하기를 넌 예전에 네가 아니야. 새로 태어났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정말 저는 이전에 저와 비교했을 때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의 삶에는 제가 없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아이를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족들 식사 챙기고 장 보고 청소하고 거기에 저의 삶은 없었거든요. 이제는 가정살림은 2나 3 정도로 축소가 됐어요. 저는 일단 일어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글부터 쓰거든요. 전에는 부엌부터 갔다면 이제는 책상에 앉는 거죠.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을 저를 위해서 써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중간에 그걸 끼워 넣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그 주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모든 거를 쏟아부었던 대상이 저희 아이였거든요. 아이를 키우고 공부시키는 거에 올인을 했었는데 아이한테 사춘기가 극심하게 찾아오면서 딸이 학교를 안 가고 집에 머무니까 집에 걸려있는 교복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집에 있으니까 문 닫힌 방만 쳐다보면서 거기에 계속 매몰돼가지고 제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완전히 밖으로 내팽개쳐졌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나는 이제 효용 가치가 전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고 밖에 나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다니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때 읽었던 책들이 주로 자기계발서였어요.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걸 했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서 나도 좀 뭔가 다시 시작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계속 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뭘 할 수가 있지? 내가 뭘 좋아하지? 그랬는데 안 하던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정말 더 힘들고 맨날 울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바보인 것 같고 너무 무능하고 그런 내 자신이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독서 모임을 떠올린 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책 읽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누구 엄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거기 가서 그냥 책 얘기만 하니까 나는 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갔던 모임이 주로 30대, 40대가 주축이 된 모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0대인 제가 관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편안하게 나 이렇게 새롭게 해봐야지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학부모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너무 밀착된 상태로 사는 거에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이 저를 굉장히 홀가분하게 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아닐까. 그때 걱정은 뭐였냐면 보면 그러잖아요. 무슨 클럽 같은 데도 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들 들어가지도 못하게 출입 제한을 하잖아요.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젊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실 그거 아니에요 하고 퇴장당할까 봐 그런 망신을 당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됐어요. 또 하나는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발표 같은 거 못해서 망신당하면은 그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고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지 그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까지 가서 내가 망신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더 일어날 힘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게 걱정이 됐어요. 처음 가니까 이제 이름표를 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닉네임이라는 거를 정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닉네임이 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랑 있고 그럴 때 닉네임이 뭐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정하는 것도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너무 새로웠어요. 그리고 가면서 제가 마음가짐을 바꿔먹었어요. 어차피 저기는 나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만약에 망신당했다고 되면 그날로 안 나가면 그만이고, 그냥 물어봤다가 뭐 창피해도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나 하나라도 배우는 게 낫지, 약간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어차피 그들이랑 나는 리그가 다르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것 대로 하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가서 보니까 30, 40대 친구들이 너무 활동적이고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이상으로는 그 나이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걸 좀 따라하면 나중에 좀 뭔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짜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건 전 다 따라했어요. 해보니까 저 사람들은 10개를 하면 6개를 난 2개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나는 그냥 2개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그런 가운데도 나한텐 그 2개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니까 또 그들이 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도 못했는데 이제 이것도 하네요. 그러니까 나 진짜 많이 컸다. 그러면서 그런 성장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4, 5년을 했거든요. 체력적으로 딸리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걸 할 때만 해도 저는 50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땐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그리고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야.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들과의 친분이랑 이건 것도 거기까지지, 더 이상은 내가 덜 편한 거예요. 이제 나랑 모든 게 좀 다른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편한 곳을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인이 어느 날 플랫폼 하나를 추천을 했어요. 온유라고 있는데 아냐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랬더니 링크를 걸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제가 찾던 그런 클래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가서 뭘 들어볼까 하던 차에 원데이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덥석 정기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이렇게 체험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살펴보던 중에 크리에이터 되는 법이라고 JTBC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숙했던 그 유튜버 정은주 씨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연령대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사이에 갔을 때는 좀 긴장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좀 허투루 보이면 안 되고, 근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가운데 내가 있는 게 롱런 할 수 있는 비결이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저는 돌아오는 길에 꿈이 생겼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30, 40대들이랑 주축이 됐던 모임을 갈 때는 나도 좀만 젊었다면 저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후회와 아쉬움이 있었다면, 그 연령대가 비슷한 모임을 가니까 저도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걸 되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더 배워야 되겠고, 그런 게 현실적인 목표랑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좋고 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게 나는 컨텐츠 얼리 어답터가 되고 싶다. 내가 먼저 이걸 경험을 해보고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조금 더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강의를 소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후기를 써야지 하니까 기록도 더 열심히 하고 사진도 찍고 그걸 또 글로 쓰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고, 그게 저의 성장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유가 생각해보면 제 꿈을 더 확실하게 찾게 해주고 선명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온유에 와서 들은 강의들을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경험을 컨텐츠로 만드는 컨텐츠 얼리 어댑터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이 명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님들한테도 이런 강의도 오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하는 걸 때도 제안도 드리고 싶고 점점 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딸이 하는 말이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뭐 한다고? 엄마는 직장 다녀본 적도 없잖아.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가 뭘 그래? 그게 무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딸이 뭐 할 때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엄마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굉장히 제 말을 좀 신뢰하는 게 있고 엄마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이 나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언니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이제 50대, 60대 그 넘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뭐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두가 새롭게 이런 거를 배우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자식들이랑 소통도 더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딸이랑 1박 2일 근교로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길 가면서 포토 프린터를 준비를 해갔어요. 사진을 찍고 프린터로 이렇게 해서 뽑으니까 엄마 이거 어디서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순간의 경험을 이렇게 간직하면서 추억이 돼서 좋은 거야. 그랬더니 엄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여행 갈 건데 그때 이걸 빌려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올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늘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달리 하니까 나도 나만의 백조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에는 다시 태어나야지만 백조가 되지 내가 여기서 미운 오리 새끼에서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게 도전을 하고 뭔가 배우고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차츰차츰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비교라고 하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랑 비교하고 그럴 때 보면 점점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냥 나만의 레이스에서 잘 나이 들어가고 싶다 생각하면서 가면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와 같이 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든지 한번 시작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그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독서 모임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이 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첫 발을 내딛는 거, 거기서부터 그리고 문을 여는 거, 그 밖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